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진짜 멋있는 울산바위를 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동해바다, 속초, 대청봉, 공룡능선, 그리고 흔들바위까지 볼 수 있는 울산바위 코스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울산바위는 그 바위가 진짜 속초 근처에서 어디서나 보이잖아요. 네, 설악산 타는 중에서도 외설악 쪽에서 타면은 진짜 어디서나 보이는데 그 둘레가 무려 4km라고 합니다. 바위가 큰 거 6개로 이루어져 있고 크고 작은 거 합치면 30개라고 해요. 진짜 멋있는 바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울산바위 코스는 울산바위 자체도 아름답지만은 울산바위에서 보는 속초와 동해바다, 그리고 대청봉, 그리고 황철봉, 그리고 공룡능선 방향, 이 모두 아름답습니다. 되게 추천하는 코스예요. 설악산 대청봉이나 공룡능선 코스는 예쁘지만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웬만큼 등산해봤다 하는 사람 아니면 엄두내기가 좀 힘든데, 여기는 설악산 등산 코스 중에서는 그나마 좀 난이도가 낮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멋있긴 엄청 멋있고요. 난이도는 제가 볼 땐 약 보통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정도라고 하면은 서울산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 600m 정도의 높이 산, 한 650m, 관악산, 수락산 요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 기준으로 치면은, 등산을 별로 안 하시는 분 기준으로 치면은 좀 보통의 체력을 가지신 분들은 완주할 만한 코스인 것 같아요. 다만 본인이 좀 체력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좀 저질 체력이다 이러시면은 완주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험도는 전혀 험하지가 않습니다. 정비를 너무너무 잘했고요. 그래서 운동하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좀 무섭습니다. 예전에 철제 계단은 아니라 요즘은 데크 계단으로 바꿨는데 그래도 살짝 무섭습니다. 접근성은 설악동 탐방지원센터, 소공원에서 출발 도착 다 하고요. 원점 회귀 코스이고,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 속초에서 버스가 있습니다. 네, 풍경은 진짜 아름답습니다. 올라가 보시면요, 진짜 울산바위 자체의 풍경도 너무 멋있고, 거기서 바라보는 속초도 멋있고, 네, 설악산도 멋있고, 네, 그럼 그 풍경 사진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울산바위죠. 울산바위. 죽이네요, 정말. 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사진은 정말 실제 감동의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못 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시면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갔다 오세요. 네, 이거 울산바위 옆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울산바위 부근 사진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울산바위에서 남쪽을 보고 찍은 사진. 네, 그리고 울산바위 올라올 때 찍은 사진. 개조암 석굴과 그 뒤에 있는 울산바위를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도 진짜 뷰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설악산 방면을 보고 찍은 사진들이에요. 네, 여기가 지금 구름이 걸려있는 곳이 대청봉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히나 제가 갔을 때 이 일자로 싹 걸려있는 구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멋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일출 산행으로 갔거든요. 동해바다 하면 일출 아닙니까? 일출 보기도 굉장히 좋은 코스예요. 일출 팁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출이 꽤 괜찮았습니다, 이날. 네,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이 정도면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동해바다와 속초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네, 이게 그 유명한 또 흔들바위죠. 누구나 한 번씩 흔들어 본다는 그 흔들바위입니다. 네, 그러면은 코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길 찾기는 좀 쉽습니다. 네, 설악동 탐방지원센터라고 지도 어플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신다면 속초에서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네, 설악동 탐방지원센터에 주차를 하시고 신흥사를 거쳐서, 네, 그리고 흔들바위를 거쳐서 울산바위 돌아서 똑같이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신흥사부터 울산바위까지는 외길이어갖고 길을 잃을 염려는 없습니다. 네, 다만 여기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설악산을 오르는 여러 가지 입구 중에 유일하게 입장료가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갖고 입장료가 일단 3,500원이고요. 주차비는 1,500원 정도입니다. 카드는 가능한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는 주차비는 카드로 한다고 하니까 오래 걸린다고 하고, 입장료는 카드로 한다고 하니까 고장났다고 해서 둘 다 현금 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현금을 찾아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산행 난이도는 좀 보통 정도인 것 같고요. 네, 소공원, 그러니까 설악동 탐방지원센터 왕복 기준으로 약 8km 정도 됩니다.
한 3시간에서 4시간, 신흥사에서 왕복으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최고 고도는 한 860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한 800에서 850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플상으로 쟀을 때 스트라바 기준으로 총 상승 거도가 603m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신흥사에서 요쯤이 흔들바위거든요. 흔들바위까지는 정비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오르막도 심하지 않고요. 거의 여기까지는 거의 평지고, 네, 중간부터 좀 오르막이 되고, 그리고 흔들바위까지는 할만합니다. 흔들바위에서 한 200m도 할만해요. 네, 그 이후에 울산바위 정상까지 꽤 가파릅니다. 한 경사 한 30도는 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조금 힘들어서 등산 거리에 비해서는 좀 산행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산행 코스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설악동 탐방지원센터 입구죠. 보통 이 앞에다가 주차를 하고요. 버스 같은 경우 이 왼쪽에 있죠. 여기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을 정비하시고, 물론 이 다음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네, 여기 문화재 구역 입장 설악산 매표소가 있고요. 보시면 현금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3,500원입니다. 들어가시면 쭉 직진하시다 보면은 이런 이정표가 돼 있어요. 이정표를 보시면은 울산바위 방면, 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신흥사를 들러서 흔들바위를 들러서 울산바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쭉 가시다 보면 설악산 신흥사 일주문이 보이고요. 일주문 옆에 네, 이렇게 큰 불상이 있습니다. 어떤 랜드마크 같은 곳이죠. 네, 좀 에피소드인데, 제가 이거 일출 산행한다고 깜깜할 때 출발했거든요. 네, 이렇게 깜깜하게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뭐가 옆에서 움직이는, 엄마 뭐야, 깜짝 놀라니까 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진짜 아무도 이 사람이 있을 거라 상상, 깜깜해서 안 보였거든요. 사람이 있을 거라 상상을 못해. 이렇게 찍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오면 엄마 뭐야 이거 뭐, 너무 무서웠습니다 진짜. 에피소드입니다. 네, 그리고 일출 촬영 팁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좀 직진하다 보시면은, 네, 이런 이정표를 보십니다. 이 다리를 건너대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가도 되고 이렇게 돌아가도 된다라고 있죠. 어디로 가셔도 됩니다. 전 이렇게 갔어요. 일단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울산바위 방향이라고 이정표가 있고요. 신흥사 담벼락을 따라서 갑니다. 제가 갔을 때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길을 따라 쭉 올라가시면 되고요. 네, 옆에 아까 그 갈림길에서 오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네, 가시다 보면 사천왕문이라고 있고요. 예, 신흥사를 들어가 보세요. 신흥사 들어가도 길이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바깥으로 갈 필요 없이 뭐 내려오실 때 가봐도 되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사천왕이 있고요. 들어가셔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네, 등산로랑 이어집니다. 신흥사 뒤로 정말 설악산이 멋있게 펼쳐지죠. 설악산은 정말 예쁜 산인 것 같습니다. 사찰 구경 살짝 하시고 이쪽 방향으로 오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가시다 보면 이렇게 탑도 있고요. 네, 길이 잘 된 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길 따라서 쭉 가시면 됩니다. 울산바위 멋있다라는 내용이죠. 울산바위 전설은 있죠. 뭐 금강산에서 바위 선발대가 열렸는데, 어떤 울산바위가 가다가 지쳐갖고 하룻밤을 잤더니 금강산이 12,000봉이 다 차서 넌 오지마, 그래서 여기 주저앉았다라는 대충 이런 골자의 전설이 많습니다. 네, 가다 보면 계곡을 만날 수가 있고요. 네, 계곡을 따라서 예, 산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안양암을 지나서 가시고요. 산행하는 뒤편으로 이렇게 멋진 설악산이 펼쳐집니다. 쭉 가시면 돼요. 길 따라 가시면 돼요. 이렇게 정말 정비 잘 되어 있는 길 따라 가시면 됩니다. 거의 평지예요. 거의 오르막도 아닌 거고요. 네, 이런 이야기도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저도 읽어보니까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여기가 계곡이고, 계곡 옆에 큰 길을 따라서 쭉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울산바위와 흔들바위 들러서 울산바위 가시는 겁니다. 1.4km니까 3분의 1 조금 넘게 왔죠. 여기까지 완전 평지입니다. 네, 계곡이고, 제가 갔을 때는 비 온 지 며칠 안 돼갖고 꽤 수량이 있던 날입니다. 그래서 계곡이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뭐 보급하시는지. 네, 이렇게 길을 따라서 쭉 가시면 됩니다. 정비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네, 지금 해방이 276이고요. 울산바위가 아마 전망대가 한 850 정도, 800에서 85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해발을 500 이상 올려야 되는 거죠. 여전히 평탄하고 뒤에는 여전히 설악산이 예쁘고요. 쭉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전날 천불동 계곡을 갔다 와서 별로 계곡이 인상적이지 않았거든요. 에이, 천불동보다 못하네. 그런데 또 봤는데 물이 또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역시 설악산은 설악산이다. 그러고 갔어요. 네, 물도 예쁘고요.
네, 여기는 뭐 그냥 쭉 숲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들바위 900m 남겨놓고요. 아직도 평지입니다. 거의 평지고 아직도 해발이 300밖에 안 됩니다. 해발을 500m나 더 올려야 돼요. 쭉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저는 부도라는 용어도 처음 들어봤고, 사리를 모신 곳이 탑이라는 건 알았는데 부처님 사리를 모신 곳이라는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스님들 사리 모신 곳은 부도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옆에 부도가 있죠. 쭉 가시면 됩니다. 아직도 완전 평지예요. 길도 정비도 엄청 잘 되어 있고 흔들바위 600m 남았네요. 이때부터 살짝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가파르진 않고요. 조금 완만한 정도의 오르막입니다. 평지와 오르막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요. 중간에 이렇게 데크길도 있고 이분은 정말 포스가 쩔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멋있죠? 아직도 해발 388입니다. 해발 400m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네, 여기 울산바위 화장실이고요. 여기가 마지막 화장실이니까 앞으로 한두 시간은 화장실 못 가니까 여기서 볼일 보시고 쭉 가시면 됩니다. 네, 조금 오르막이 지속이 되고요. 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곧 흔들바위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흔들바위 바로 옆에 이렇게 개조암 석굴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개조암 석굴이고요. 개조암 석굴 뒤로 진짜 울산바위가 웅장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진짜 울산바위는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는지까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아침 일찍 가갖고. 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삼성각이라고 또 있고 그 맞은편에 보시면 이렇게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여기도 또 누군가 방명 로고 작성을 해놨죠. 누구나 한번 밀어보죠.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밀었는데 전혀 흔들거리지 않더라고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더라고요. 신기하지도 않았고. 이제 여기가 흔들바위고 울산바위까지 1km 남았네요. 1km가 조금 힘듭니다. 한 경사 30도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시면 되고요. 한 200m는 좀 괜찮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파르진 않은데 네, 두 변의 경치 보고 네, 데크길을 따라 오르고 울산바위 어원이 울산에서 와서 울산바위가 아니라 울타리에서 울자를 따왔다고 해요. 그래갖고 울산이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옛날엔 천후산 그래갖고 산에서 바람이 많이 들어서 사자후 할 때 그 후 같죠? 네, 천후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슬슬 힘들어집니다. 각오를 좀 하시고 올라가셔야 돼요. 네, 해발 485m인데 거의 800m 동안 해발에 거의 400m 가깝게 올려야 됩니다. 그 말인 즉슨 경사도가 거의 50도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슬슬 하다가 점점 가팔라지죠. 가파른 구간을 지나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시면은 대청봉이랑 설악산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달마봉, 뭐 건금성, 그리고 대청봉을 볼 수 있는 구간인데 건금성은 케이블카 타고 갈 수 있고 대청봉은 설악산 최고봉이죠. 그리고 옆에 중청 소청이 있고 그리고 공룡능선이 있다고 해서 저도 그 방향을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네, 이쪽이 건금성 방향인 것 같고요. 네, 이쪽이 황철봉 방향입니다. 네, 여기 황철봉 방향이요. 네,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 구름이 걸려있는 곳이 대청봉입니다. 여기가 공룡능선 부근이라고 그래요. 네, 제가 뭐 대청봉 오르는 코스랑 그리고 공룡능선 타는 코스도 다 제작해서 업데이트를 했으니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올라야죠. 뭐 힘듭니다. 600m 남았네요. 쭉쭉 올라가야죠. 점점 가파릅니다. 꽤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네, 힘들지만 올라야 됩니다. 그게 등산이죠. 등산 힘든 거 다 알고 오셨잖아요. 힘들면 어째요? 올라야죠. 네, 400m 남았네요. 400m쯤 오면은 전망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 데크 계단이 시작되면은 네, 조금만 올라가면 전망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은편으로 이렇게 설악산 대청봉 방향도 보이고요. 네, 이 데크 옆으로 위로 울산바위가 진짜 멋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계속 대청봉은 계속 구름에 걸려 있습니다. 저 내려올 때까지 대청봉 못 봤어요. 예, 쭉쭉 올라가시죠. 예, 데크단 올라오면은 이제 울산바위의 진면목이 보이기 시작하죠. 네, 이게 울산바위입니다. 이 정말 깎아지른 듯한 울산바위를 이렇게 울산바위가 서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정말 이 깎아지른 듯한 것을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파르요. 힘들지만은 경치가 좋아서 옆을 보면서 쉬엄쉬엄 올라가시면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네, 이렇게 고사목도 좀 있습니다. 고사목이 예쁘더라고요. 까마귀가 있어서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도망갔어요. 네, 가파르죠. 근데 점점 올라올수록 예뻐집니다. 이 뒤에 구름이 걸린 것도 보이죠.
네, 구름이 걸려갖고 좀 예쁘더라고요. 조금 힘내서 올라가셔야 합니다. 예, 그 계단이 끝이 없네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쪽 가시면 이놈의 계단은 언제 끝나나 싶을 거예요. 네, 거의 다 왔네요. 네,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쉬어 가시고요. 쉬어가라고 의자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사이로 바람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옵니다. 네, 신기하더라고요. 아, 여기 갈림길 나오면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조금 낮은 전망대, 여기가 조금 높은 전망대, 왼쪽 오른쪽 버전이 있습니다. 네, 올라가시면 돼요. 네, 이쪽 말고 저는 높은 데 먼저 올라가서 네, 높은 데 오른쪽 부분, 그러니까 남쪽 부분을 먼저 갔습니다. 네, 예쁘죠? 처음에는 좀 구름이 껴 있었어요. 아유, 이 얇게 탁 퍼진 구름이 그렇게 많이 예쁘진 않았는데 저에게 특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저희가 올라온 방향이죠. 네, 이게 진짜 좀 예뻤던 것 같습니다. 네, 대청봉은 여전히 안 보입니다. 대청봉은 내려갈 때까지 끝까지 못 봤어요, 결국은. 네, 여기가 낮은 전망대에서 본 거예요. 낮은 전망대, 높은 전망대, 그리고 이 뒤로 돌아가는 전망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하늘도 예뻤고요. 네, 이 속초 방향입니다. 일출 무렵이어갖고 속초 시내는 잘 안 보이고, 그리고 구름이 좀 있어서 그렇게 속초가 한눈에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일출이 꽤 예뻤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울산바위인데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그 뒤로 봉우리에 구름이 자꾸 넘실넘실 거렸어요. 구름이 넘어오려고 해갖고 여기가 조금 예뻤습니다. 네, 울산바위 뭐 공룡선 대청봉인데 전 끝까지 대청봉을 못 봤습니다. 풍화열이라고 여기 낮은 전망대에 보시면 이렇게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서너 개가 있어요. 네, 이 특색 있는 일자 구름, 그리고 대청봉은 여전히 안 보이고요. 그리고 속초 방향과 그리고 동해 바다입니다. 네, 이 보시면은 여기도 일자 구름이 있죠. 이 뷰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사진도 정말 잘 나오고, 그리고 이 구름이 여기를 살짝 넘어오려고 계속 넘실넘실 돼서 그게 되게 예뻤습니다. 네, 그래서 구름이 넘어오려고 하는 거를 살짝 줌해서 찍어봤고요. 아, 다시 봐도 예쁘네요. 네, 근데 또 갑자기 또 구름이 몰아닥치면 또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윗 전망대에서 아래 전망대를 보는 건데 바로 앞에 이 울산바위가 안 보입니다. 네, 구름이 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다람쥐가 있었어요. 사람 무서운지 모르더라고요. 설악산 다람쥐들은 진짜 사람 무서운지를 모르더라고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다람쥐를 한 100마리 가까이 본 것 같아요.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아이고 이거 뿌열 때 찍어갖고 네, 여기가 안 보이네요. 여전히 대청봉은. 여기가 황철봉 방향입니다. 계속 예뻐서 이렇게 봤다 저기 봤다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여기 와서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이랬습니다. 네, 이게 일출이죠. 일출하고서 한 2-30분 10분 있을 때 사진이에요.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타임랩스로 찍은 거예요. 구름이 막 지나가고 있어갖고 네,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일출 시간에 갔습니다. 저는 한 새벽 4시 쯤에 출발했어요. 새벽 4시에 속공원에 도착해서 일출 보러 간 거였거든요. 국립공원에서는 편도 2시간 걸린다고 해요. 그래갖고 뭐 저는 좀 산행 속도가 빠른 편이니까 중간에 올라가다 어디 볼 기회가 있겠지 하고서 4시에 도착해서 한 4시 10분 정도부터 출발했습니다. 일출 시간이 5시 12분이었어요. 이날이. 다시 20분 안 돼서 도착한 것 같아요. 1시간 10분 좀 안 걸린 것 같은데 다행히 일출을 좀 봤습니다. 네, 일출 사진이고요. 일출을 제가 이게 4배속으로 찍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휴대폰으로 찍어 삼각대가 없어갖고 이렇게 찍어갖고 4배속으로 하니까 엄청 흔들리네요. 되게 금방 올라와요. 1분 18초 찍은 거거든요. 되게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이 영상을 18초로 줄여도 잘 티가 안 나는데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 보시면은 1분 만에 이만큼 올라옵니다. 네, 여기 만약 일출을 보시려고 하면은
일출 보기에는 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동해바다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일출 보기에는 꽤 괜찮은 산행지이고, 거기다가 올라오면서 못 본 경치도 어차피 똑같은 코스를 왕복해야 되니까 내려갈 때 보면 되니까 일출 산행지로 꽤 적합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출 산행으로 갔는데, 안타깝게 울산바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동쪽 동해바다잖아요. 그럼 산을 이쪽에서 올라요. 그래서 올라오는 내내 해를 못 봐요. 그리고 정상에 다다르기 전에는 일출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정상에 좀 일찍 가야 돼요. 일출 자체도 예쁘지만은 일출 전에 방명, 그러니까 여명이 이렇게 살짝 비춰오는 게 예쁘잖아요. 그걸 못 본 거죠. 그래갖고 일출을 보실 분들은 오르는 길에는 일출을 볼 곳이 전혀 없으니까 좀 일찍 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졌고요. 네, 제가 이렇게 울산바위 코스를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울산바위 코스는 울산바위 자체도 너무 멋있고요. 울산바위에서 보는 속초와 동해바다, 대청봉까지 굉장히 아름다운 코스예요. 거기다가 정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상대적으로 대청봉이나 아니면 공룡능선 이런 높은 봉우리보다 난이도도 낮아갖고 일반적인 체력 정도만 있으면 누구나 완주할 수 있을 만한 난이도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언제라도 그렇듯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